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4주차 시간표 앱 만들기 교재 6장입니다. 시간표 앱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 앱 만들기. 자, 시간표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작을 할 때 이제 좀 적응되셨죠?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내가 무슨 앱을 만들까? 우리 시간표 앱을 만든다 그랬는데 또 무슨 앱을 만들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왜 물어보겠습니까? 조만간 이제 여러분들만의 앱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앱을 만들까 하고 고민한 다음에 무슨 앱 하고 이렇게 먼저 써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앱을 만들지 쓰고서 이 앱을 한번 머릿속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시간표 앱이라고 하고 나서 뭔가 그림이 좀 있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의 가장 닮은 꼴,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죠. 제 대략 시간표 그러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거 월화수목금 요일이 있고요. 여기 시간이 있고요. 그럼 요 안에 이제 과목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내가 만들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항상 제가 여쭤봤던 게 뭐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기능, 바로 핵심 기능이에요. 이 앱에서는 이 기능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 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요일별 해당 시간대에 수업 과목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요일별 화요일 3교시 여기에 뭐 과목명이 딱 들어가서 세팅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앱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여기 수업이 있고요. 여기 수업이 있어요. 이렇게 수업이 있다. 시간표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한 이 상태가 앱을 종료 후에 다시 내 시간표가 어떻게 되지? 시간표를 딱 클릭했을 때 작성해 놓은 학기 시간표가 설정해 놓은 대로 다시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앱에서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앱을 종료시켰어요. 종료시키고 다시 켰더니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 앱의 중요한 기능이 구현이 되지 않는 거죠, 앱에. 왜냐면 항상 내가 설정한 시간표를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해당 시간대 수업 과목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설정했네? 요거 그러면은 없애고 시간이 이동했네? 여기로 옮기는 거. 요런 기능도 당연히 다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없애고 다시 여기다가 과목을 다시 설정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다면 앱에 어떻게 그 기능을 구현할까? 이 시간표에 아까 여기에 우리 모바일 앱 개발, 여기 뭐 모바일 앱 개발, 모바일 앱 개발 이렇게 있다. 여기다가 어떻게 모바일 앱 개발이라고 과목명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거를 집어넣는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걸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보다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요일,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과목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이 방법을 구현했는가. 수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교재에서 구현한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편하게 여기다가 값을 넣고 지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럼 이 방법을 일단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요일별 해당 교시에 버튼을 눌러서 과목을 설정하도록 했어요. 즉 어떻게 하냐면 이건 많은 UI 중에 하나인데 내가 수요일 3교시 여기 모바일 앱 개발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터치하는 거예요. 이게 버튼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버튼 컴포넌트예요. 얘를 터치하면 수요일 3교시에 넣을 수 있는 과목이 쫙 뜨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학기에 수강한 과목이 쫙 뜨고요. 이 중에 모바일 앱 개발 얘를 딱 선택하면 여기가 딱 모바일 앱 개발이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설정을 하고요. 설정한 시간표 정보는 저장해 놓았다가 다시 앱이 시작될 경우 저장해 놓은 시간표 정보를 불러서 보여주도록 한다. 앱을 종료시키고 나서 초기화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매번 앱 킬 때마다 설정하면 이만큼 불편한 앱이 어디 있어요. 안 쓰고 말죠. 그렇죠? 한 번만 설정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저장해 놔야 돼요. 어딘가에 저장을 해 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앱이 종료되고 나서 사라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 어딘가에 저장해 놓는 곳은 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고 흔히들 우리는 이거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대부분의 앱에서 사용을 해요. 왜냐? 그 앱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만들어 놓은 정보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갖고 있으려면 어떤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곳,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로 어떻게 그 기능을 구현할까까지 했다면 이제 화면 디자인, 화면 설계를 고민해 봐야 되죠. 그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까? 버튼을 눌러서 과목을 설정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내가 화면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지? 그리고 각각 기능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그래서 화면 설계 및 기능 설정이라는 방식으로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시간표처럼 생겼죠. 생겼고 월화수목금 우리는 보통 이제 주 5일 월화수목금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은 1, 2, 3, 4, 5, 6까지 있네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를 작성하신 분은 초등교사십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시간표를 만드는 걸 먼저 일단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앱의 기능, 어떻게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초등 시간표를 만드는 걸 일단 개발하시고요. 예상하셨겠죠?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은 이 초등 시간표를 우리 시간표로 바꾸는 게 바로 학습 활동이 될 것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화면 설계하고 기능을 설명할 것인가? 먼저 맨 위에 하고 이 옆에는 똑같이 버튼이지만 버튼을 터치해도 얘는 반응이 없어요. 클릭에 반응하지 않아요. 클릭에 반응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시간표가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는 이게 다 버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튼이 몇 개예요? 여기가 이건 몇 행 몇 열이죠? 하나, 둘, 7행, 하나, 둘, 셋, 넷, 다여, 6열. 7행 6열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총 버튼이 7 곱하기 6은 42개의 버튼이 사용이 된 겁니다. 이 중에 여기 있는 버튼, 이거는 몇 개죠? 5 곱하기 6이니까 30개. 30개 버튼은 이제 우리 과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반응을 하는 버튼이에요. 아직 과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 텍스트가 전부 이게 빼기로 되어 있는 거는 과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수업이 30시간, 주당 30시간을 할 수도 있지만 비는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공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요 빼기로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첫행, 첫열을 제외한 여기 중에 하나, 여기 얘에서는 수요일 2교시네요. 수요일 2교시에 버튼을 딱 클릭하면 요 수요일 2교시에 무슨 과목을 입력할지가 과목 선택창이 딱 뜹니다. 이렇게 뜹니다. 과목 선택하고.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2교시에 내가 사회를 넣겠다. 그러면 이 수요일 2교시에 버튼을 클릭하면 과목 선택창이 뜨고요. 여기서 사회를 클릭하면 여기에 사회. 이렇게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과목을 설정한다는 거죠. 첫행, 첫열 이외에 나머지 버튼을 클릭하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창이 나타나고 과목을 선택하면 이게 닫히면서 버튼에 선택한 과목이 표시된다.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요 밑에는 이제 빼기도 있겠죠. 사회, 수요일 2교시 사회를 했다가 이거 잘못했네. 다시 얘를 클릭하면 과목 선택을 뜨고 맨 밑에 요 빼기를 누르면 다시 없음, 빼기로 다시 바뀌는. 이게 삭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버튼의 과목을 지정하면 지정된 과목은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자, 이렇게 다 반영을 했어요. 수업이 되게 많죠? 29시간이네요. 29시간. 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목 시간표를 만들고 나면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종료한 후에 다시 실행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됐던 값을 불러와서 각 버튼에 다시 표시를 쫙 해주는 거죠. 앱을 종료하면 사실은 핸드폰에서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앱은 종료가 되면서 이것도 기록해 놓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건데 앱을 다시 실행시키는 순간 재빨리 저장해놨던 데서 다시 이걸 쫙 불러와서 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앱이 실행될 때마다 과거에 내가 저장해놨던 것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이번에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한번 넣어봤어요. 이번에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뭘까? 한번 요거를 알아두면 앱을 개발하면서 이번에 6장에서는 이런 거 새로 접하네 하고 알 수 있겠죠. 레이아웃, 우리 수평 레이아웃과 수직 레이아웃 요 두 개는 이미 했습니다. 이번에는 표 형식 배치 레이아웃을 한번 써볼 거예요. 표 형식 배치는 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이거예요. 시간표 만들 때는 표 형식 배치 레이아웃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타이니DB 사용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것이 앱이 종료될 때 어디 저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고. 이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TinyDB예요. 이 TinyDB 앱 인벤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컴포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조회하는지를 알아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반드시 100% 시험 문제에 나타나요. 잘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앱을 개발할 때도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면 얘를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스트의 사용. 리스트라는 자료형이 있어요. 상당히 이것도 유용하고 중요한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이 리스트의 사용법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6장에서는 시간표라는 이 시간표 앱을 통해서 시간표 앱 이게 뭐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타이니DB와 리스트 사용하는 이 두 가지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실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이 두 개는 여러분은 거의 사용할 확률이 높아요. 어떤 앱을 만들든지. 그리고 보이는 컴포넌트 숨기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사실 여기 컴포넌트가 더 있어요. 있는데 얘를 숨기는 방법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컴포넌트 비활성화하기. 버튼을 비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색이 좀, 이 버튼 색하고 이 버튼 색이 좀 다르죠? 예, 여기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버튼 컴포넌트를 비활성화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또 새롭게 접하는 기능들이 6장에 꽤 많이 나와요. 중요한 장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